안녕하십니까. 제13과 1980년 서울과 80년 광주의 차이, 광주 민중항쟁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유신체제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하나의 유형이 아니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의 유형이 정말로 맞았다면 1987년에 광주 민중항쟁을 주장하는 이들은 후원자를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 많은 젊은이들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광주민중항쟁 때 시민군의 편이 돼준 연구자가 아닌 젊은이들의 경우는 그들의 승전가에 맞춰진 패배의 낙인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우파 내부의 군사정권 시절을 향수한 노인들의 메시지는 그들이 야시아적 야만을 하고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시민적 민주주의를 한다고 약속하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40년 전에 형성된 국제사회에 형성된 이미지 정치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광주 시민은 반공체제의 주입식 체제와 싸웠지만 그것을 적확한 거꾸로 복사 모방에 멈춰버렸습니다. 하향식 상명하복 구조를 비난하더니 알아서 충성의 상향식 모델을 긍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용두사미로 사실상 과거의 신화가 끝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이 원고는 샤머니즘적 인본주의가 결국 성경의 창세기의 카인의 지위에 다름 아니라 인식하고 모든 역사 주체를 중국식 부족주의 전제적 심판의 자리에 놓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서술을 추구합니다. 광주 민중항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대부분의 원인은 항쟁 발생 근원을 차지한 모순관계에 존재합니다. 광주 민중항쟁을 둘러싼 이야기의 표본은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일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영남 중심의 편향적인 개발 정책을 통해서 호남 개발의 소외를 나타냈습니다. 강력한 반공주의는 호남의 억울한 좌파 귀족들의 정신적 상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김대중을 중심으로 호남은 강력한 반군사 독재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사정권의 지도자인 박정희가 12.6 사태로 사망을 합니다. 호남 사람들은 그들의 왕으로 꼽았던 김대중이 왕이 된 서울의 봄이 올 줄 알았는데 12.12 사태로 그러한 기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광주 시민은 전두환 권력의 방어를 위한 계엄 출패를 주장했고 이를 허락할 수 없었던 계엄군의 군 부대가 광주에 투입이 됐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은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정권의 표현입니다. 라고 서술되죠. 이 이야기는 왕권제 중심의 화이론을 나누는 영남 유교와 신권제 중심의 화이론을 나누는 호남 유교 해석에서 정면 충돌을 유발했습니다. 정면 충돌이다 이겁니다. 전두환 용어로 축약될 수 있는 광주 민중항쟁 비하 담론에 공통적으로 요약되는 된 요소는 당시의 사회적 질서에서 대단히 일탈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탈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옹호자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우주의 중심이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광주민중항쟁 비하 쪽에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우주의 중심이다. 근데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70년대 반군사 독재 담론에서는 건국 반대 운동을 회귀하여 현실의 박정희 군사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키자는 종족적 밀란 신앙의 감정에는 건국 반대 운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감정이 포함됩니다. 광주 민중항쟁은 국제 언론에 나타난 이미지 문제가 홍콩 민주화운동과 그것을 억압하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국제 시선은 사실은 한국인 눈에는 피장파장의 요소가 본질인 상황에 있는 광주 시민을 억압자에 피해받는 선민으로서 광주 시민을 일방적으로 응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런 외국의 시선을 끌어서 정치 권력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중국식 왕조 붕괴 밀란 신앙이 광주 민중항쟁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은폐해야 했습니다. 즉 12.12 사태에 나타나는 전두환과 별 다를 바 없는 상태인 광주 민중항쟁의 모습을 헌법의 수호자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찬반 논란의 두 번째 문제는 광주 민중항쟁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법적 타당성 문제입니다. 광주 민중항쟁은 헌법을 수호하려는 정권에 적절한 역사적 사실관계가 존재하는가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광주 유공자 문제 기득권은 적법하고,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광주 시민이 받는 국가 유공자 혜택은 법적 원인이 없는 부당 이득일 것입니다. 광주 민중항쟁은 광주 시민이 인정하는 사례도 1980년 광주는 호남 소외 상태인데 그 소외를 뚫어줄 것이라 광주 시민이 믿었던 김대중의 순환이 근본 원인이라고 그들이 지적합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이 인정하는 수많은 제도권 사례에도 정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게 많은 겁니다. 사실 미국 정치 기준으로 볼 때 광주 민중항쟁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비교될 수 있는 광주 시민의 삶은 중요하다 쯤의 데모로 요약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철저하게 외면하더라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춥니다. 미국 국민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데모를 미국 국민 전체가 당위적으로 존중해야 할 것으로 받들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 종교의 자유 침해는 라는 헌법 붕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광주민중항쟁을 거의 헌법에 넣겠다는 시도 자체가 그런 입법 시도 자체가 헌법의 붕괴입니다. 헌법의 붕괴입니다. 무당신앙을 헌법에 넣는 게 그 자체가 그 종교의 자유를 정면 침해하는 악마주의입니다. 악마주의입니다. 전 국민의 당위적 높임받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기억의 강요는 그 자체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된 종교의 자유 전면 침해입니다. 미국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 데모에서 경찰력에 의한 흑인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데모가 경찰력은 흑인들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이 논리로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를 만드는 데는 호남유교의 작동과 호남유교를 기독교적 인간관계로 착오를 범한 세계교회와 관련된 독일인들의 착오 아니면 사기기망가 존재했다고 보여집니다. 계엄군의 강경 진압이 반인권적이고 살인적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광주 시민의 저항권 논리가 되는 저항권 논리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논할 수 있습니다. 광주민중항쟁을 둘러싸고 매스미디어와 저대권 담론은 표준적 해석에 따라 의도적으로 맞춘 해석의 결과입니다. 의도적으로 맞췄다. 짰다 이겁니다. 그 표준은 동아일보 김영택 기자의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군사정권의 한국사교육이 탑다운, 그리고 상명하복으로 탑다운의 획일화라면 바텀업 획일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이 형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장군이 중령 내 말 들어라, 중령은 하사 내 말 들어라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군사정권의 국가 국정 역사 교육을 그렇게 욕하던 이들은 민주노총과 정교조들의 상향식 바텀업 사기를 취합니다. 사기죠. 제도권과 달리 학술계는 광주민중항쟁의 좌파 본색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학술계의 광주민중항쟁의 담론에서는 황석영의 광주민중항쟁 책자가 표준적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정권 논의는 김영택 기자의 표준적 해석과 집단적 받아쓰기에서 존재합니다. 황석영이 그 책에서 드러낸 사실의 논리는 법이론에서 말한 정권 논리를 근본적으로 불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불성립하는 것으로.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을 둘러싸고 제도권의 많은 논리가 표준적 해석에 복면복착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의 그 국정교육에 다를 바 없는 거죠. 바텀업 획일화가 그 탑다운 획일화하고 뭐가 달라요? 예? 뭐가 다르냐고. 지금 그 역사소설 패턴 외울 지경이야. 주입식 교육이 가능한 역사서술은 획일화입니다. 민주 교육 아니에요. 민주를 참칭한 교육이지. 광주민중항쟁을 둘러싸고 제도권의 많은 논리가 표준적 해석에 복면복착합니다. 그런 자료만 보면은 정권 법적 토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표준적 해석이 의도적으로 애면한 아주 방대한 정권 성립을 근본적으로 의무시한 사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준적 해석을 벗어나서 광주민중항쟁의 사실만 해석하면 7.4 남북공동성명 이후부터 시작된 반유신 운동과 그러한 밀란시라는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광주민중항쟁이 해석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1980년대 학생운동은 광주민중항쟁에서 조직화된 무장력의 결여라고 판단된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찬반 논란의 세 번째 문제는 광주민중항쟁의 혈연연고지형적 밀란운동의 모순관계에 대해서 기인합니다. 이해찬을 포함해서 광주 유공자의 일정한 숫자는 1980년 당시에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광주에 없었어도 반군사 독재로 부족 혈연주의에 지원한 이들은 우대됐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소외됐습니다. 부족 혈연주의가 기득권의 수대가 되는 것은 동시에 헌법평등권 문제 정면 침해를 말합니다. 이 또한 세계교회와 연결된 독일인들의 착오 혹은 사기기망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란 신앙에 기초된 혈연 연고 감정을 서울에 있었던 다른 이들이 1980년 당시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자의적 차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자체로 세계교회회가라는 국제기구와 한국 국민의 법치 파괴에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공주의를 표현되는 1인 동지권자를 강조하는 영남유교의 파벌당파성을 강조하는 민족해방주의를 표현되는 호남유교의 대립, 광주 유공자의 법적 적법성 문제를 포함하는 논란, 그리고 광주민주항쟁 본래의 밀란신앙을 보편적 민주항쟁으로 확장하는 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광주민주항쟁의 찬반 논란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천도교하고 경상도 천도교하고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래 저항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법적 타당성이 성립이 되는 게 김영택 기자 표준적 해석뿐이더라. 그리고 결국은 보편적 민주항쟁이 아니라 그냥 밀란 아니냐. 광주민주항쟁을 둘러싸고 국제사회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독일민주당, 사회민주당의 세력의 편파적 개입이 자리합니다. 이미 서양사회에 퍼진 아시아적 봉건전제주의에 갇힌 광주 시민 이미지 문제가 한국 정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25 시나 비슷하게 아시아적 봉건전제주의의 광주 시민이 피해자로 이미지가 있다, 서방사회에. 근데 경상도 천도교의 군사정권 희구하는 할아버지들이 계속 그 짓거리 하니까 전라도 천도교가 계속 룰루랄라 꿀빨자 이래. 젊은 세대들의 경상도 천도교 할아버지들은 젊은 세대들 등쳐먹어서 전라도 천도교 룰루랄라 시켜주고 있어요. 전라도 유교 파벌의 당파성에 기인하는 서양법 일탈로 자의적 차별이 난무하는 종법자의적 혈연 연구주의가 지배하는 지배질서를 더욱 정당화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약속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느끼는 불만은 그 입증을 서구식 민주어법으로 해야만 그 입증이 될 것입니다. 광주 시민은 1940년 당시에 전라도 소외 문제를 차별하는 피해자였지만 차별 소외 문제를 느끼는 피해자였지만 이젠 광주 시민의 자의적 우대를 유지하는 속에서 광주 시민 1980년에 광주의 현실을 몰랐던 일반 국민을 억압하는 가해자라고 보여집니다. 서구식 시민 정치를 한다는 약속으로 권력을 쥐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영남 정치인들은 과거를 회귀하여 그러니까 박정희를 그리워하면 안 돼. 오히려 김대중 씨나 비슷하게 박정희를 이미지를 만드는 게 더욱더 전라도의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핍박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여 전라도를 기운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80년에 무렵에 만들어진 봉건전제주의 속에서 희생하는 광주 시민 이미지로 사로잡힌 서구 사람들의 편견을 더욱 강화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더욱더 고통에 절규하게 했죠. 광주민주항쟁은 헌법 소홀히 하는 저항권 행사인가요? 군사정권 혼합차별기에는 밀란운동 과정에서 하나의 나타난 정치 신화인가요? 광주민주항쟁을 둘러싼 헌법 소유의 의미를 말한 정권 행사의 담론은 1997년 전두환 재판 이후에 형성된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과거를 후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대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소급해서 역사적 사실 창조한 것으로 보는 게 사실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정권 행사의 제1요건은 불법 체제 등장입니다. 그것이 명확해야 저항의 헌법 소홀한 말이 가능합니다. 근데 김대중을 계속 님이라고 생각하고 김대중이 감옥에 갇혔다. 아니 김대중이 한마디로 전두환에 핍박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하고 김대중이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지지해야만 되는 그런 보스는 아니잖아. 김대중을 보스로 부족 신화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당시가 불법 체제가 뚜렷했을까? 또 학생운동처럼 또 학생운동은 또 고급 정보
정치 정보 다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정보를 다 알았을까? 특히 흑백 텔레비가 많았고 신문은 8면인데 그 정치면은 두 장뿐이고 2면뿐이고 그것도 2면이 규제가 많았다. 불법 체제란 것을 투명하게 알 수 있었을까? 투명하게 알았다고 하는 조건이 돼야지 정권 행사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정권 행사 첫 요건 자체가 안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민주유공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죠.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광주민중항쟁을 둘러싼 책자에서 불법 체제의 등장을 알았던 이들은 선민공동체이고 불법 체제의 등장에 확신이 없거나 정부 결여 상태로 있었던 일반인들은 히틀러 체제에 부역한 사람인 것처럼 전두환 협력자로 악인으로 모는 것이 좌파 체제의 평범한 역사 기록이죠. 사실은 전라도 천도교의 중화주의죠. 중화주의. 그 자체가 파시즘입니다. 그 자체가 파시즘입니다. 독일인들이 지네들이 파시즘을 수출한 거예요. 독일인들이 파시즘을 수출한 겁니다. 독일 법정 가자고 이 문제. 독일인들이 국제적 사기를 친 거지. 80년 당시에도 있어서 불법 체제의 등장은 객관적으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거는 김대중을 님으로 믿는 사람 쪽에서만 확실해. 그 바깥에서는 전혀 확실한 게 없었어. 정권 성립이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성립이 되지 않아도 한마디로 민주유공자 그 자격이 의문이 될 뿐이지 광주 민중항쟁은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고요. 97년 전두환 재판 이후에 최근 20여 년의 가치관이 1980년 당시에 역사 해석에 개입된 것입니다. 광주 시민이 12.11 불법체제를 확실히 시하는 배경에는 호남 연고 정치기적의 권력 관리장은 연고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자의적 차별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아시아적 차별이 나쁘다고 하면서 다른 애들한테 차별은 된다. 이런 거죠. 정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존재하며 정당방위 및 혁명 시도와 거리를 갔습니다. 후천개벽이 끼는 거 있잖아요. 후천개벽이 끼는 천도교에 후천개벽이 끼는 건 모두 정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검찰 고발해도 다 맞아들어. 이론이 너무 투명하잖아. 광주민주항쟁을 정권으로 보는 시간은 서양법적 정권 법리가 아니라 밀란신앙에서 추출해낸 권리도 아니지. 그냥 씨족끼리 연고자끼리 연고운정주의를 저항할 수 있겠다. 권리라는 말은 참칭한 거고 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광주 시민의 상호 간의 수직 정속적 의무 관계만 존재하고 광주 시민이 다른 시족들에 대한 그 시민법적 의무 관계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교 의리론으로서 복수의 정당성이 실체요. 이와 거리가 먼 저항권 개념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 정권 행사의 목적은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적 헌법 질서와 헌법의 수호라는 보수적 목적 하에 행사돼야 합니다. 정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법의 명백성, 위험의 중대성, 최후 수단성이 상황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최후 수단성을 일정 부분 완화해 보더라도 광주민주항쟁의 역사적 사실은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7년 전두환 재판에 판례를 쓴 이 재판관이 이 법리 오해를 거의 기념비적인 뚝단지급으로 한 거죠. 거의 판례가 전두환 재판 판례를 쓴 판사가 법리 오해가 거의 기념비적 뚱딴지예요. 기념비적 뚱딴지. 80년 당시에 계엄군이 광주 시민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은 추가적 논의가 불필요하게 명백해 보입니다. 군사정부는 영남 사람들에게는
시족 연고의 영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남 정력 대중들의 시족 관습이 집착이 계엄군에 대한 변명으로 나갔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광주 시민의 희생자 순교 담론을 지향하는 정치 권력화를 더욱 확장시켜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계엄군이 광주 시민의 불법 행위 관계가 안 된다면은 광주 시민이 다른 일반 국민의 불법 행위 관계도 역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남 저항력층이 군사정부 지도자를 뭐 시족영으로 응원하는 게 오히려 자살골이죠. 광주민주항쟁을 둘러싸고 정권과 연결시키는 한국사의 표준적 해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석에서 밀란신앙에 기초된 조직화된 사회혁명의 일부로서 민중담론을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역사적 사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종한 허위 표시, 민법 108조 관계에서 보편민주주의에 대한 정권 행사 주장은 광주민주항쟁의 진정한 실체를 진정한 실체를 감추는 은닉행위일 뿐이고 사실관계는 밀란신앙에 기초된 밀란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1977년에서 79년 박정희 정권 후반기에 사회데모 연장선상에 광주민주항쟁이 놓여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민주항쟁이 헌법을 소화하는 정권이라고 보는 논문들에 관련된 문장들과 그러한 해석을 뺀 민중민주적인 해석에 연결된 관련된 논문들의 문장들은 국민들의 입장에 투명하게 오픈될 수 있을 것입니다. 97년 전두환 재판에서 이후에 20년 흐르는 시간에 터잡아서 80년 당시에 불법체제의 존재를 모두가 명백하게 인식했고 거기에 떨쳐 일어난 항쟁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기망하는 허구일 뿐입니다. 불법체제의 등장이 명확하지도 않았고 저항권 행사란 의도 자체도 없었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 지지층한테 선물 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판사들한테 아마 푸시를 했겠죠. 그래서 그 판사들한테 원하는 판례를 하도록 푸시를 해서 만들어낸 좀 이상한 범리 오해가 뚱딴지급으로 나온 거죠. 쟁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광주민주항쟁이 보편민주로 정권을 주장하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자들은 보편민주로 정권 주장을 설명 못하고 97년 전두환이 문제로 소급한다는 겁니다. 즉 전두환이 개새끼니까 광주민주항쟁이 정권이다. 전두환이 개새끼니까 전두환이 12.12 했으니까 전두환이 12.12 한 거하고 정권이 성립이 된다는 건 별개인데요. 전두환이 12.12 한 거하고 광주 시민의 정권 행사는 그거는 별개 사건입니다. 섞어서 하나로 판단 못해요. 섞어서 하나로 판단하는 거는 그 판단한 사람이 사법 판결을 할 자격이 없는 거지. 두 개 사건 하나로 섞을 말이 되나? 정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보다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연합된 정치 신화를 존중하자는 부족주의 신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남의 정치 대중들은 정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논리로 따지지 못하고 광주민주항쟁 기득권 세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신군부 논리의 비호로 이어집니다. 계속 신군부 논리만 비호하니까 돼요? 안 되지. 이러한 신군부 논조의 비호는 정권 성립의 논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광주 시민의 권력의 정당화로 무한하게 논의가 계속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핵심 부분 저항권 성립 부분일 겁니다. 저항권 성립이 제일 본질인데 계속 북한군 이야기만 나왔어. 자살골 하려고 환장한 거죠. 게다가 북한군 이야기 허위 사실이겠죠. 그 허위 사실 하는 거가 신군부 비호잖아. 결국 의도에서는 계속 자살골이었어요. 군사 독재 때 거대한 국가의 왜소한 시민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좌파 독재 시대에서는 양반 시대 회귀에 가까운 거대한 귀족 마피아의 왜소한 시민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의 국가주의의 애국심 담론이 비대한 국가의 왜소한 국민을 만들었다면 좌파 정권의 통일 담론이 비대한 귀족 연합의 왜소한 국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는 권위주의 체제의 어려움을 느낄
억울함을 느낄 때 참았지만 적폐 독재는 귀족 마피아 독재의 권력의 사이에 억울함을 느끼고 참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광주민주항쟁은 민주통일담론의 기원으로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는 해방 공간의 건국반동운동에 매달린 시족 혈연들의 부족주의적 대동의식과 의식과 연결됩니다. 일반인들은 정치인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할 때 막연하게 연구자들은 자기들에게 설마 해코지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시족사회에서는 백성들은 지식을 독점한 귀족들의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혈연지연이라는 잣대로 검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한국 정치를 도리어 후퇴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 추천도서로 광주광역시가 펴낸 그 자료에 1,2권 그 사료집 하고 그 다음에 황석영의 그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션 80년 광주민중은 선민인가 아닌가, 그리고 80년 광주 진실을 몰랐던 서울의 소시민은 악마인가 아닌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역사가 그 과거를 조작해서 현재 및 미래 권력을 하는 그 중국식 부족주의 역사 서술로 군사정권이 그렇게 역사 교육이 조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 이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